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보건지표를 계속 보겠습니다. 보건지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보건지표 1편을 안 보고 이걸 본다면 멘탈 나갈 수 있으니까 1편을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1편에 나온 분모 분자 해석 방법을 알고 계셔야 이번 편이 이해가 갑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 첫째, 사망지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망지표 중에 영아 사망률까지 보다 마쳤는데 남은 지표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병 관련 지표는 무엇이 있나 보겠습니다. 사망지표 2를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영아 사망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고 오늘 배우는 사망지표는 분모 분자 해석법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산기 사망률부터 보겠습니다. 해석 같이 해볼까요? 분모 해석하고 분자 해석했다 맞죠? 분모부터 시작. 특정 연도 총 출생아 수 1000명에 대한 옆에 곱하기 숫자는 분모의 수라고 했던 것도 기억난다 맞죠? 이제 다음은 분자. 같은 해 주산기 사망아 수의 비율 요래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소한 용어가 하나 있네요. 오늘은 주산기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주산기의 뜻이 뭘까요? 대략적인 뜻은 출산 전후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임신 28주 이후부터 생후 1주 미만까지를 주산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수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마다 주산기의 전반적인 뜻은 같은데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 수치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성 사망률을 보겠습니다. 같이 해석해 볼까요? 분모부터 특정 연도 15에서 49세의 가임 여성 수 10만 명에 대한 숫자가 많네요. 이제 분자. 같은 해의 임신, 출산, 산욕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의 비율. 여기서 모성 사망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성 사망이란 엄마가 사망한 건데 뭐와 관련해서 사망을 한 거냐면 임신, 출산, 산욕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모성 사망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사망했는데 만약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모성 사망으로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모성 사망으로 치지는 않겠다 맞죠? 모성 사망과 관련된 세 가지 요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성 사망 비가 있네요. 모성 사망률이랑 모성 사망 비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겁니다. 먼저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특정 연도 총 출생아 수 10만 명에 대한 같은 해 임신, 출산, 산욕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의 비율.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꿀팁. 모성 사망률과 모성 사망 비는 분모만 다르다. 나머지 분자라던가 곱하기 숫자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모가 다른 건 알겠는데 뭐가 뭐의 분모인지 헷갈릴 수 있겠다 맞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비는 애다. 뜬금없다고 피식할 수 있는데 시험장 가면 이런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비례 사망지수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해석. 1년 동안 총 사망자 수 100명에 대한 같은 해 일어난 50세 이상 사망자 수의 비율. 50세 이상이면 앞에서 배운 지표들에 비해 나이가 조금 많다 맞죠? 여기서 꿀팁. 이 지표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비례한다가 대략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다른 지표들보다도 연령대가 올라갔다, 높다고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병 관련 지표를 보겠습니다. 발생률과 유병률이 있네요. 발생률부터 보겠습니다. 해석. 건강한 전체 인구 수 1000명에 대한
특정 기간 새로이 특정 질병에 걸린 수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뜻을 보고 있자니 공식 밑에 보겠습니다. 발생률을 보면 발병 일자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죠. 왜냐? 특정 기간을 본다고 했으니까 언제 걸렸는지를 본다는 말이죠. 이렇게 공식을 보고 있는데 공식 중에 분모, 분자 둘 다 외우기는 좀 힘들다 맞죠? 그래서 분자만이라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의미는 분자에 있다고 저번 시간에 했었다 맞죠? 뒤에 나올 유병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병률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해석부터 전체 인구수 1000명에 대한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수의 비율이죠. 그리고 유병률도 아까 전에 발생률에서 봤던 것처럼 발병 일자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분자를 보면 현재 건강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걸렸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병률의 특징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유병률은 방금 발병 일자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첫 번째를 보면 만성질환도 발병 일자를 알 수 없습니다. 혈압당뇨 언제 걸렸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살다 보니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걸려 있는 거지. 유병률도 발병 일자를 알 수 없고 만성질환도 발병 일자를 알 수가 없네요. 공통점이 있네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둘이 사귀어야겠네. 아직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앞으로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만성질환은 발생률이 높을까요? 유병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유병률이 높죠. 결론은 유병률, 만성질환 둘 다 발병 일자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만성질환은 유병률이 높다. 유병률의 특징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병률이 낮은 질병은 발생률이 낮다. 병에 안 걸려 있으니까 발생한 확률도 낮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말이 좀 헷갈립니다. 유병률이 낮은 질병은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거나 빨리 치유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빨리 치유되면 유병률이 낮아진다는 말은 이해 갈 겁니다. 빨리 치유되면 병에 걸려 있는 비율이 빨리 줄어들겠죠. 그런데 유병률이 낮은 질병은 치명률이 높다는 말은 이해 가십니까? 치명률이 높다는 건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죽을 확률이 높은데 유병률이 낮아지는 거랑 뭔 상관이지? 여기서 꿀팁. 죽어서 셀 수가 없으면 유병률이 낮다는 겁니다. 유병률 뜻이 뭐였습니까? 현재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수의 비율이었다 맞죠? 1명, 2명 세야 되는데 죽어서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치명률이 높으면 유병률이 낮다는 말 조금 이해 가실까요? 이제 문제로 보겠습니다. 문제. 주산기 사망의 정의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임신 28주부터 분만 후 1주 이내의 사망. 기간, 수치를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성 사망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임신, 출산, 산욕 합병증의 발생으로 인해 사망한 모성의 비율. 3번에는 분자만 언급되어 있는데 분모는 뭐였을까요? 15에서 49세 가임 여성의 수였다 맞죠? 여유되면 모성 사망 B와도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는 애다. 다음, 비례 사망 지수는 1년 동안의 총 사망자 중 땡땡 사람의 사망이 차지하는 백분율로서 표시한 것이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정답은 5번 50세 이상. 마지막, 발생률을 구할 때 분자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새로이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 정확히는 특정 기간, 새로이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의 비율이죠. 다른 보기 5번은 뭐의 분자였을까요? 5번은 유병률의 분자입니다. 5번 보기도 따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알자. 첫째, 주산기의 뜻. 출산 전후 기간을 주산기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을까요? 임신 28주부터 출산 후 1주 미만까지였습니다. 두 번째, 발생률과 유병률의 분자. 발생률은 특정 기간 새로이 특정 질병이 발생한 비율이고 유병률은 현재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비율이죠. 여유되면 분모까지 외우면 좋겠지만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의미는 분자에 있으니 분자만이라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성질환과 발생률, 유병률의 관계는 뭐였는가? 만성질환과 유병률은 둘 다 발병일자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은 발생률보다 유병률이 더 높다.